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뽑히는가, 인재 영입 선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인재 영입에서는 급박하게 경영 환경이 바뀌고 있죠. 내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뉴얼과 시스템에 따르는 시스템 수능형 인재보다는 아메바 증식형 인재가 앞으로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됩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우리 회사에 매뉴얼 같은 게 없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형태의 사람을 시스템 수능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내일 당장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런 비즈니스 경영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만의 방법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본인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적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형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힐 것입니다. 그럼 면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셀프 매니지먼트 성향이 높은 사람이 뽑힌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레벨 1단계는요, 누군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했다 하는 사람이 레벨 1 수준의 역량 수준입니다. 레벨 2 수준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다는 게 레벨 2 수준입니다. 레벨 3 수준은 매뉴얼보다는 본인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고안해서 판단해서 했다는 게 레벨 3 수준입니다. 자,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의 수준은 상황 종속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레벨 3까지 가면 매뉴얼보다는 본인의 나름대로 방법을 고안해서 문제를 푼 경험이 있는 게 레벨 3 단계입니다. 즉 레벨 3 이상의 행동 역량을 보인 경험이 있어야지 뽑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레벨 4단계는 정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우리 이거 한 번 한 경험을 다른 부서나 다른데 적용까지 됐다, 그리고 전점에 확대됐다, 이런 단계이고요. 레벨 5단계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서 전혀 하지 않았던 방식, 전혀 하지 않았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레벨 4와 레벨 5는 상황 변혁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레벨 4, 레벨 5까지는 정말 어렵겠지만 사실 레벨 4 이상만 되면 뽑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 겁니다. 일반적인 신입사원 선발에서는 레벨 3 정도 이상의 행동이 보여야 레벨 3, 레벨 4, 레벨 5 정도까지 보여야 뽑힌다라고 생각됩니다. 레벨 1이나 레벨 2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매뉴얼에 나온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인재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이 무질서하고 부정확한 상황에서 머무르는 자신감과 낯선 환경에서도 꼽힐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우리의 생존의 법은 바로 이런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서 같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즉 우수한 인재는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비전 구상력이 있고요, 크게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전이 있느냐, 통찰력이 있느냐,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겠죠. 자, 어떤 것들이 면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냐? 자, 바로 그렇습니다. 자, 비전이 있느냐?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자, 당신의 장기 목표는 뭡니까? 단기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겠죠. 자, 통찰력이 있느냐? 자, 쉬는 시간에 주로 뭘 했습니까? 자기 직전에 뭐 합니까? 가장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책은 뭡니까?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문제 해결력은요? 자, 성공과 실패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카페나 모임이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인턴을 하면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개선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왜 회복 탄력성을 물어보느냐? 요즘에 있는 자녀들이 대부분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굉장히 귀여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들어오면 네 생각은 뭐니?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넌 어떻게 할 거니? 등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혼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칭찬을 받기보다는 혼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한 번 혼났다고 해서 굉장히 표정이 시무룩해지고 어욕이 좌절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그 회복에서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빨리 업무를 잘 추진하느냐를 물어보는 회복 탄력성을 물어봅니다. 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뭡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힘든 과제가 있는데 이직하시겠습니까? 계속 다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기소개는 준비해야 되겠죠. 자기소개 1분 혹은 자기소개 3분 준비하시고요. 비전이 있느냐, 통찰력이 있느냐,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느냐,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면접 질문으로 나온다를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면접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